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월급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그 안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내가 받은 생활비가 지연이가 보낸 거였다고? 송금 영수증에 적힌 지연의 이름을 보며 정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계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민수 골프비, 민수 경마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였던 거야. 정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정수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작은 시골 마을의 이른 아침은 고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만이 하루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킨 정순의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 영수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상실감을 주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정수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자식들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큰아들 민수는 사업을 한다며 도시로 나간 지 오래였지만 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화만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사업이 정말 힘들어서 말이죠. 민수의 목소리에는 늘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정수는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농사로 번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아들에게 보내주곤 했죠.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며 정수는 며느리 지연을 떠올렸습니다. 지연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은행에서 일하며 묵묵히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거든요. 가끔 시댁에 안부 전화를 드릴 때면 항상 정중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몸조리 잘하고 계시죠?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수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벌지 못해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지연이가 참 고생이 많구나. 민수는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말이야.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전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에 피로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한 번도 시댁에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준비해 왔고 정순의 생일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작년 생일에는 따뜻한 겨울 옷까지 사다 주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추우시면 안 되니까 이거 입으세요. 민수 씨가 고르라고 해서 정성스럽게 골랐어요. 그때 정수는 아들이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자신을 챙기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게 지연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수는 밭으로 나가며 또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를 걸어왔지만 대화의 끝은 언제나 같았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달도 좀 어려워서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럴 때마다 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활비를 쪼개서라도 아들에게 보내줬죠. 하지만 이상한 건 지연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늘 밝은 목소리였어요. 시댁에 올 때도 손에 뭔가를 들고 왔고 정순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까지 함께 가주곤 했습니다. 혹시 지연이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들은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며느리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손자 준호를 키우는 것도 대부분 지연의 몫이었죠. 준호는 올해 중학교에 들어간 똑똑한 아이였어요. 가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곤 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가 할머니 안부 여쭤보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수는 손자가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바빠서 그런지 손자 교육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모든 게 지연의 책임이었죠. 정수는 밭에서 일하며 자꾸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며느리는 혼자서 모든 걸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농사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밭일을 마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기로 했거든요. 시내까지 나가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 건강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정수는 버스에 몸을 맡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어요. 혹시 병원 일을 마치고 나면 며느리 지연이 일하는 은행에 들러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수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후 4시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 2시간이나 남아 있었어요. 그래, 지연이한테 얼굴이나 보고 가자. 정수는 마음을 먹고 지연이 일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은행이었어요. 정수는 그동안 며느리가 이렇게 번화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대견스러웠죠.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어디서 지연을 찾아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정순이 고개를 돌리자 창구 안쪽에서 지연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앞에는 중년 남자가 붉은 얼굴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고? 그럼 뭐야? 당신이 월급 봉투를 빼돌린 거 아니야?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며느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과장님, 정말 제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며느리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당당하고 밝은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확인해? 이미 다 확인했어. 당신 월급 봉투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그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과장님, 제발 차근차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제가 정말로 그런 일을 했다면 당장 사표를 내겠습니다. 지연이 간절히 호소했지만 그 남자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더욱 화를 내며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사표? 그런 걸로 해결될 줄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서 일할 자격이 없어. 그 순간 남자가 손을 들어 지연의 뺨을 때리려는 모습을 본 정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 많은 몸이지만 순간적으로 힘이 솟구쳤어요. 잠깐만요. 정순이 큰 소리로 외치며 창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정순을 쳐다봤어요. 어머님? 지연이 깜짝 놀라며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정수는 몸을 떨며 그 남자 앞에 섰습니다. 비록 키는 작았지만 50년 넘게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의 기계가 느껴졌어요. 당신이 누군데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남자가 정순을 무시하듯 말했지만 정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로 하시지. 왜 손찌검을 하려고 하세요? 시어머니? 그럼 당신도 같이 책임져야겠네. 당신 며느리가 월급 봉투에서 돈을 빼돌렸어. 그 말을 들은 정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연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증거도 없이 왜 사람을 모함하는 겁니까? 우리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지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수는 무언가 바닥에 떨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아까 소동이 일어나면서 지연의 가방에서 흘러나온 것 같았어요. 정수는 재빨리 그것을 주워들었죠. 그것은 하얀 봉투였습니다. 겉면에 지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월급 봉투였죠. 이게 뭐죠? 정순이 봉투를 들어 올리자 그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과장님, 이게 바로 제 월급 봉투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수는 봉투를 지연에게 건네주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봉투가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지연아, 이거 확인부터 하자. 정수는 본능적으로 뭔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도 갑자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거든요. 결국 다른 직원들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고 오해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남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사과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손에 든 월급 봉투에서 뭔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느껴졌거든요. 정수는 지연과 함께 은행을 나섰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아직도 충격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괜찮아. 우리 지연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정수는 며느리를 위로하면서도 여전히 손에 든 월급 봉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이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월급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님이 보관하고 계세요라며 봉투를 맡겼거든요. 사실 지연도 오늘 일로 많이 지쳐 보였어요. 정수는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은행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지연은 시댁에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정수는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서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뭔가 궁금했지만 함부로 열어보기는 망설여졌습니다. 이건 지연이 개인적인 거니까. 하지만 오늘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남자가 왜 그렇게 확신에 차서 지연을 의심했는지, 그리고 봉투를 보자마자 왜 당황했는지 이상했거든요. 정수는 봉투를 만져보았습니다. 분명히 평범한 월급 봉투보다 두꺼웠어요. 안에 뭔가 더 들어있는 것 같았죠. 혹시 지연이가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혹시 빚이라도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정수는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무슨 일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봉투 안에는 예상했던 월급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종이들도 여러 장 들어 있었죠. 이게 뭐지? 정수는 안경을 쓰고 차근차근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연의 월급 명세서였어요. 정순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연의 월급이 꽤 괜찮았습니다. 지연이가 이렇게 많이 받고 있었구나. 그런데 두 번째 종이를 보고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은행 송금 영수증이었거든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 정순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정수는 종이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송금인 이름에는 분명히 지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정순 자신이었죠. 설마 그동안 내가 받은 생활비가. 정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민수가 보내준다고 생각했던 생활비가 사실은 지연이 보낸 것이었나요? 세 번째 종이를 펼쳐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연이 손으로 쓴 가계부였어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서 생활비, 아이 교육비, 그리고 시댁 송금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죠. 민수 용돈 20만 원, 민수 술값 5만 원, 민수 골프비 15만 원. 정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수가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런 돈들을 쓰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가계부를 더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민수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일주일에 2번씩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심지어 경마장에서 쓴 돈까지 적혀 있었죠. 이럴 수가. 정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종이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연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 초안이었어요. 언니, 나 정말 힘들어. 남편은 일은 안 하고 매일 놀기만 해. 그러면서 어머님한테는 사업이 어렵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나는 은행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심한데 집에 와서도 편할 틈이 없어. 그래도 어머님이 걱정하실까봐 아무 말도 못하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거든요. 오히려 아들 편만 들며 며느리에게 미안해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던 거야. 정수는 모든 종이들을 다시 정리하며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민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일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연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심지어 도박까지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정순에게 보내는 생활비도 민수가 보내는 게 아니라 지연이 자신의 월급에서 빼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는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숨기고 마치 자신이 보내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이런 나쁜 놈이.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며느리를 이렇게 속이고 어머니까지 속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다니요. 정수는 가계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지연이 얼마나 꼼꼼하게 가게를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죠. 반면 민수가 쓰는 돈들은 모두 불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술값, 골프비, 경마비. 이런 돈이면 가정을 충분히 꾸려갈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아들을 키웠지? 정수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어릴 때는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성격이었는데 자신이 눈치채지 못한 걸까요?
정수는 밤늦게까지 이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수는 완전히 거짓말쟁이였고 지연은 그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와 먼저 이야기해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결심했어요. 내일 당장 아들을 불러서 이 모든 걸 따져 물어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던 탓에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오늘 반드시 아들과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정수는 일찍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민수야, 오늘 집에 좀 와라.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민수의 목소리에서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약속은 미루고 어서 와. 중요한 일이야. 그게 뭔데요?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화로 할 말이 아니다. 어서 와. 정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후에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수가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고 술 냄새가 났어요. 정수는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아들이 어젯밤에도 술을 마셨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 왜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어요?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민수야, 어머니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해라. 네, 뭘 물어보실 건데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민수가 더욱 거짓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요즘 사업은 어떠니?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럼요, 어머니. 정말 힘들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일거리도 없고 기존 거래처들도 돈을 안 줘서 말이에요. 민수는 익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요. 그럼 지연이가 많이 고생하겠구나. 혼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벌어서 지연이한테는 부담 안 주고 있어요. 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도 제가 보내는 거고요. 정순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정말 그게 사실이니? 물론이죠.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으로 가서 어젯밤에 본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그럼 이건 뭐니? 정순이 지연의 월급 봉투와 송금 영수증들을 민수 앞에 펼쳐놓자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제 지연이 은행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머니가 도와줬다. 그때 이 봉투를 가져오게 됐는데 안에 이런 게 들어있더구나.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송금 영수증을 들어보였어요. 이걸 봐라. 어머니한테 보내는 생활비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말이야. 어머니, 그건... 그리고 이것도 봐라. 정수는 지연의 가계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민수의 용돈, 술값, 골프비까지 적힌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주었어요. 민수 용돈 10만 원, 민수 술값 5만 원, 민수 골프비 15만 원. 이게 사업이 어려운 사람이 쓸 돈이니?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니, 제가 설명?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것도 설명하겠다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제 사정도 있어요. 사정?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민수는 잠시 말을 못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왜 며느리 편만 드세요? 저도 힘든 거 있어요. 힘든 게 뭐가 있다는 거야? 일도 안 하면서 무슨 힘든 일이 있어? 일 안 한다고요? 저도 나름대로 사업 알아보고 있어요. 사업 알아본다고 해서 골프 치고 술 마시고 경마장 가는 게 사업이야? 정순이 가계부의 경마비 항목을 가리키자 민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건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내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지연이가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 퇴근해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정수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여기 좀 와봐. 지연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이게. 지연아, 어머니가 다 봤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이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난 거예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정수는 지연을 위로하며 민수를 째려봤습니다. 민수야, 지연이한테 사과해라. 하지만 민수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뭘 사과해요?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이게 노력이야? 정순이 가계부를 흔들어 보이자 민수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며느리 편만 드세요? 저는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 정순과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연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며 눈물만 흘렸어요.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지연이 간절히 말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더 이상 참지 마라. 어머니가 다 알았으니까. 정순의 말에 지연은 마침내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린 생활비 정말로 제 월급에서 낸 거예요. 민수 씨는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고백이 끝나자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반면 민수의 얼굴은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푼도 보탠 적이 없다고?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음성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민수야, 진정해라. 정순이 아들의 기색을 보며 불안해했지만 민수는 이미 분노의 끝에 와 있었습니다. 나도 남자 자존심이 있는데 왜 며느리가 돈 버는 걸 들춰내냐?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민수 씨,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어? 정순이 며느리를 감싸며 나섰지만 민수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지연이도 그렇고 왜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모습이었어요. 정수는 이런 아들을 처음 봤거든요. 바보 취급? 내가 스스로 바보짓을 하고 있잖아. 어머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요. 노력? 골프 치고 술 마시고 경마하는 게 노력이야? 정순이 다시 가계부를 들어보이자 민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 더러운 가계부 그만 보여줘요.
민수가 정순의 손에서 가계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정순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민수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요? 제가 언제 정신을 못 차렸어요? 민수는 벌써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낮부터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정수는 그제야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죠. 너 지금 술 마셨지? 술 마셨으면 어때요? 제 돈으로 마신 건데. 내 돈? 그게 내 돈이야? 지연이 번 돈이지. 정순의 말에 민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래요. 지연이가 벌었어요. 그런데 뭐 어때요? 남편이 아내 돈 쓰면 안 돼요?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아들의 뻔뻔함에 참을 수 없었거든요. 거짓말? 제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지금까지 한 말이 다 거짓말이잖아. 사업한다는 것도, 어머니한테 생활비 보낸다는 것도. 민수는 말을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대신 화만 더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는 왜 저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누가 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한 거지. 그때 지연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민수는 지연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어. 내가 어머니한테 이상한 소리나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민수 씨,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님이 우연히 알게 되신 거예요. 우연히? 말도 안 돼. 내가 일부러 어머니한테 보여준 거지. 민수가 지연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민수야, 지연이한테 화풀이하지 마라. 정순이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섰지만 민수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어머니도 지연이 편만 드시네요. 저는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 정순의 말에 민수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들 자격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내 행동을 보니 그런 것 같구나. 순간 민수의 눈에 위험한 빛이 돌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노까지 더해져 자제력을 잃은 것 같았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민수가 지연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때리려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안 돼. 정순이 재빨리 아들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비록 나이 많은 몸이었지만 며느리를 지키려는 마음에 힘이 솟구쳤어요. 어머니, 놓아주세요. 안나, 내가 지연이한테 손 떼는 걸 내가 어떻게 가만히 봐.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정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뭘 하려는지 알아? 알아요. 이 집에서 누가 가장인지 보여주려는 거예요. 가장? 가장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 정순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아들로 키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어머니, 저도 남자예요. 자존심이 있다고요. 자존심? 거짓말하고 아내 돈으로 놀아먹는 게 자존심이야? 정순의 말에 민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민수가 다시 지연에게 달려들려 하자 정수는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안 돼. 지연이한테는 손도 대지 마라. 왜요? 제 아내인데 왜 못 때려요? 아내라고 때리는 게 어디 있어.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널 아들로 두지 않았을 것이다. 정순의 마지막 말이 민수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뭘 잘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는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사셨다. 그런데 너는 뭐냐?
아버지도 별거 아니었어요. 농사나 지으면서 뭘 했다고요? 민수가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모독하자 정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나쁜 놈아. 정순이 민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자식을 때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참을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뺨을 만지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까지 저를 때리시는군요. 내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리는 거다. 집안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지연은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민수가 집을 나간 후 정수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뺨을 때린 손이 아직도 화끈거렸어요. 70년을 살면서 자식에게 손을 댄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저런 아들을 키웠을까? 정수는 자꾸만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어릴 때는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성격이었는데 어머니인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이 정순의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남편 영수가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영수였다면 진작에 민수를 바로잡았을 텐데 말이죠. 여보,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정수는 돌아가신 남편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수는 살아생전 자식들에게 엄격했거든요. 특히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어요. 거짓말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영수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민수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정수는 지연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글 한 줄 한 줄에서 느껴졌어요. 언니, 나 정말 힘들어. 남편은 일은 안 하고 매일 놀기만 해. 정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거든요. 오히려 아들을 걱정하며 돈까지 보내줬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나.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진실을 외면했던 거죠.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얕은 잠이었어요. 자꾸만 꿈에서 민수가 나타나 지연을 괴롭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어젯밤에 민수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 어머님, 걱정 마세요. 민수 씨는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왔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울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가 더 걱정되었어요. 지연아, 오늘 은행 일 마치고 어머니 집에 좀 와봐.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님. 알겠어요. 오후가 되어 지연이 정순의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어젯밤 일로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죠. 지연아, 앉아봐. 정수는 며느리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해서 죄송해요. 가정에 문제를 일으켜서.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정수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은행 일도 하고 집안 일도 다 하느라 고생한 흔적이었죠. 지연아, 어머니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어머님.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 민수가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말이야. 정순의 다정한 목소리에 지연은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는 정말로 일을 안 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친구들과 만나러 나가거나
집에서 게임만 해요. 게임? 네, 온라인 게임에 빠져서 하루 종일 해요. 그리고 밤에는 술 마시러 나가고요.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니요. 그럼 집안일은? 제가 다 해요. 청소, 빨래, 요리. 모든 걸 은행에서 돌아와서 해야 해요. 아이 교육은? 그것도 제가 다 해요. 민수 씨는 준호에게 관심이 없어요. 준호도 아빠를 무서워해요. 정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자까지 아버지를 무서워한다니요. 지연아, 그럼 경제적인 것도 내가 다 감당하는 거야? 네, 제 월급으로 모든 생활비를 대고 있어요. 어머님께 드리는 돈도 제가 보내는 거예요. 그럼 민수는 돈을 어떻게 쓰는 거야? 제가 주는 용돈으로 친구들과 술 마시고 골프 치고 때로는 경마장에도 가요. 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었다니요. 지연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어머님이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민수 씨가 어머님 아들이니까. 아들이라고? 저런 게 무슨 아들이야. 정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 화내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화가 난 거였죠. 지연아, 이제 그만 참아. 어머니가 알았으니까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 어머님, 하지만은 없어. 어머니가 민수를 제대로 혼내줄 테니까. 정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지연아, 하나만 더 물어볼게. 민수가 너한테 폭력을 쓴 적은 없지? 지연이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수는 알 수 있었어요. 있구나. 어머님 심하지는 않아요. 그냥 가끔이라도 안 돼.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게 어디 있어. 정수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손을 댔다니요. 지연아, 이제 더 이상 참지 마. 어머니가 있으니까. 정수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어머님,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알고 있어. 이제 괜찮을 거야. 정수는 며느리를 달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민수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겠다고요. 아니, 대화가 아니라 단호한 선언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정수는 혼자 앉아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더는 속지 않겠다. 진짜 내 가족이 누군지 내가 밝히리라. 정순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심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일주일이 지난 일요일, 정수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거든요. 형님, 오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수는 민수의 큰아버지인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은 정순보다 5살 많은 75의 노인이었지만 아직도 정정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꼭 와주세요. 정수는 이어서 민수의 작은아버지 그리고 시누이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모두 오후 2시에 오라고 했어요. 이모, 오늘 우리 집에 와주세요. 민수 일로 가족회의를 해야 해요. 친척들은 모두 의아해했지만 정순의 단단한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모두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정수는 또한 지연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집에 와봐. 준호도 함께 데려와.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친척들 앞에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지연은 정순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민수 씨도 오시나요? 물론이지. 민수한테도 연락할 거야. 정수는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다행히 전화를 받았어요. 민수야, 오늘 오후 2시에 집에 와라. 어머니, 저 바빠요. 바쁘면 바쁜 거 미루고 와. 친척들이 다 와서 가족회의를 한다.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경계심을 띠었습니다. 가족회의요? 뭔 가족회의요? 와보면 알아. 안 오면 후회할 거야. 정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가 더 묻기 전에 말이죠. 오후 2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아버지 민철이 왔고 이어서 작은아버지 민호와 시누이 민정이 왔어요. 형수, 무슨 일로 우리를 불렀나요? 민철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친척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수와 지연이가 오면 말씀드릴게요. 곧이어 지연이 준호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중학생이 된 후 키가 훌쩍 커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응, 준호야. 잘 왔다. 정수는 손자를 반갑게 맞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준호도 집안 분위기를 느끼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술 냄새가 났죠. 어머니, 왜 이렇게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민수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뭔가 이야기될 것 같아 불안했거든요. 앉아라. 이제 시작할게. 정수는 모든 사람이 거실에 모이자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형님들과 동서를 부른 이유는 민수 때문입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민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수는 불편해하며 자리를 꿈틀거렸어요. 어머니,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 어머니가 말하는 거 들어봐. 정수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지연의 월급 봉투, 송금 영수증, 가계부까지 모든 증거가 있었어요. 형님, 이것 좀 보세요. 민철이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내밀어 확인했어요. 이게 뭐지? 지연이의 월급 봉투와 우리 집으로 보내는 송금 내역입니다. 정순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민수가 사업을 한다며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친척들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민수는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해요. 그리고 지연이 월급으로 생활하면서도 저한테는 자기가 생활비를 보낸다고 거짓말했어요. 민철이 가계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민수야, 이게 사실이야? 큰아버지, 그건.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수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민수가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심지어 경마장에서 쓴 돈까지 다 적혀 있어요. 작은아버지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작은아버지, 제 사정도 들어보세요. 사정? 무슨 사정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시누이 민정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형수, 정말로 민수가 이런 일을 했어요? 보시는 게 다 증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정순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에 할 말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민수가 지연이한테 폭력을 쓴다는 거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민철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그게 사실이야?
아니에요, 큰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하지만 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연이가 직접 말해봐. 정순이 며느리를 격려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는 화나면 저한테 손을 대요. 그리고 준호 앞에서도 그래요.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직접 목격한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준호야, 너도 말해봐. 아빠가 엄마한테 뭘 했는지. 정순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주저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울었어요. 그 말을 들은 친척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특히 민철은 분노에 찬 눈으로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로 그런 짓을 했어?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명확했거든요. 민수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아들을 두지 않았을 거야. 정순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였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내 전 재산은 며느리 지연에게 물려줄 겁니다.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폭탄 선언이었거든요. 정순의 마지막 선언이 끝나자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어요. 특히 민수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죠.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들은 그대로야. 내 전 재산은 지연이한테 물려준다. 정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었거든요.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저는 아들인데. 민수가 발작적으로 소리쳤지만 정수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 민철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 거짓말하고, 아내 때리고, 돈은 아내가 벌어다 주는 걸로 놀아먹고. 큰아버지, 제 말도 들어보세요. 들어봐? 뭘 들어봐?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작은아버지 민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잖아.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인데 너는 왜 이렇게 됐어? 신우이 민정은 지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우리가 몰라서 미안해.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이해해주니 마음이 벅찼거든요. 고모, 괜찮아요.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민정이 지연을 위로하며 민수를 쏘아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런 며느리를 두고도 부족하다는 거야? 민수는 친척들이 모두 자신을 비난하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내가 몇 번의 기회를 받았는데? 정수는 냉정했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거든요. 그동안 내가 한 거짓말들을 생각해봐. 몇 년을 속였어?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때 준호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빠, 저한테 사과하세요. 모든 사람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중학생이 된 준호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가득했어요. 준호야, 아빠가 엄마한테 한 일들 저 다 봤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거짓말한 것도 알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부끄러워요. 민수는 아들의 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과 상처를 남겼거든요.
정수는 민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민수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정말로 저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포기한 거야. 정순의 말에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집을 나가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혼 절차도 진행되고 있었죠. 지연은 여전히 은행에서 성실히 일하며 정순을 모셨습니다. 준호도 할머니와 엄마와 함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 저녁 정순과 지연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정순의 아들이었거든요. 괜찮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에 시달리는 것보다 진실 속에서 사는 게 훨씬 나았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믿어주셔서. 감사는 내가 해야지. 그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말이야. 정수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지연은 정말로 자신의 딸이었어요. 지연아, 준호 교육 잘 시켜라. 네, 어머님. 준호는 제대로 키울게요. 그때 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숙제 다 했어요. 그래, 우리 준호 참 잘했다. 정수는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없어도 밝게 자라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랑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준호의 말에 정순과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준호가 있어서 행복해.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돌아가신 남편 영수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것 같았죠. 여보, 이제 마음 놓으세요.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정수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하지만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어머니, 그래도 내가 정말로 변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정순의 말에 민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말로만 하면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 후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정수는 지연, 준호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으며 말이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정수는 자주 이 말을 되새겼습니다.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진실된 마음이었거든요. 지연과 준호가 보여준 진심 어린 사랑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정수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 없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말이죠.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식탁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정순이 평생 꿈꿔왔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